조희대 대법원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에 오후 6시 정각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TV조선 취재팀 카메라가 가장 빠르게 그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거고요. 저 문으로, 저 대법원 청사 정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겁니다. 13분 뒤에 그 목소리 전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 겁니다.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인사 나올 겁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 네 사람이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은 제보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어제 부승찬 의원이 저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하기 전에 소위 야권 유튜브에서 받은 글,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확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한 유튜브. 기자들 사이에 수상한 오찬 의혹과 관련한 받은 글이 돌았다. 특검 수사로 수상한 오찬의 유의미한 증거가 포착돼서 금주 후반쯤이면 모종의 보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있습니다. 라고 유튜버가 얘기를 해요. 소위 친여 성향 유튜버입니다. 다른 유튜브. 조희대 관련해서 엄청난 게 터진다. 무르익고 있는 대법원장 탄핵. 이런 내용이 지금 지라시로 돌고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어제 부승찬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뭐 좀 이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언뜻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아까 앵커도 소개해 드렸지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고 또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부승찬 의원이 제기할 때는 그래도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는 최소한 장소라든지 또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치 이게 제보가 돌았다는 걸 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그동안 여당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이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된다는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이 과정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러면서 다 뒤에는 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해서 이야기를 해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붙이죠. 다 항상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굉장히 이거 문제다,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청담동 술자리 마찬가지죠.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법무부 장관 다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거짓말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한 번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식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예.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내용이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면책특권이라는 이유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라는 이유로 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짜뉴스에 물론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자, 한덕수 들어보시죠.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후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었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만 퇴근길 한 7, 8분 전에 냈던 그 입장문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 기자회견을 했든 안 했든 입장을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밝혔다라고 하는 예. 것은 새로운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의 민주당이 굉장히 공세적이고 또 실제로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정청래 대표가 연이어서 그걸 인용하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늘 입장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공세가 전혀 이렇게 가벌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퇴근길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봤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명백히 밝힌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들 사실이 아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났다는 것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문을 밝혔고, 지금 보이시죠?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사퇴 후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계속해서 그 속보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 저희가 핵심 내용들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김영주 의원님 말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구도가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 옆에 뭐 소위 20, 30명의 김앤장 변호사들, 뭔가 이 대한민국의 권력과 또 이 사법부 또 법조계에서 그 내로라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계엄 그 탄핵 이후 4일이라는 시점 뒤에 국무총리와 전 국무총리와 현직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선배인 전 검찰총장과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이 구도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사실일지 아닐지 좀 더 이제 우리가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어떤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 생산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무슨 화천대유에 취업했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된다. 예. 자, 민주당이 그리고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법을 바꿔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자, 그만큼 가짜 뉴스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흐름을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김대엽 파문 같은 경우는 대선 결과까지도 사실은 바꿀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가 가져온 피해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166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관들이 몇 명입니까? 한 명당 9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승찬 의원이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뭔가 제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궁금해요, 솔직히. 뭔지. 그러면 당의 이름을 대표해서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사진 한 장 정도는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국회의사당 예전에 제가 기억납니다만은 박계동 의원이 그때 노태우 비자금 관련돼서 이제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로할 때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전표를 흔들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기자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전율이 흘렸습니다. 예. 이게 3천억인가 하는 그 바로 결정적 단서가 되는 은행에 대한 전표를 본인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의 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파문이 커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누가 제보했대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그 사람의 신빙성도 몰라요.
자, 지난번에 제보했다는 청담동 술자리 제보했다는 게 결국은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 누가 제보했는지 본인들이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땠습니까? 최고위원 회의할 때 막 틀었어요. 예. 본인 회의에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이 취약합니까? 집권 여당이 이렇게 정보 확인에 취약한가요? 아니, 제보자가 누구면 누군지, 그 사람 신빙성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지 충분히 확인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사실이라고 믿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두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냥 누가 이야기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 라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 저는 정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황폐화시킨다 그러면 정말 이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 관련자인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총장은 전부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입장까지 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렇죠. 본인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보면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제보라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해요. 책임질 겁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부승찬 의원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와서 기자회견 하시면 돼요. 책임지겠다. 자, 소송해라. 내가 소송 과정에서 내가 이걸 제보를 하겠다. 그 정도는 돼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